침구류를 비누 넣고 빨면은 이거 거품 안 낼 때까지 4번, 5번 헹구다 보면은 빨래하기 진짜 싫거든요. 비누를 넣는다는 건 사실 인간의 눈으로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균이나 이런 것들은 물로만 빨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얼룩이나 이런 것들 색깔이 깨끗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비누 없이 한 번 뜨거운 물에 빨고 60도에 한 번 헹구고 끝! 그러면은 진먼지가 대부분 없어지거든요. 그걸 자주자주 하시라. 그리고 때 묻었을 때 가끔 이제 그 세탁비누 넣고 빠시면 된다. 근데 그 코 세척할 때 네네. 일단 주겸이랑 천일염은 왜 안 되는지랑 플러스로 그냥 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아까 이 식염수 코세척 전용 소금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정말 정제 소금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 데는 사실은 굉장히 수많은 미네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먼지서부터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쓰지 않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농도를 맞추기가 어려워. 이거는 딱 요 한 포 딱 넣고 물 눈금까지 넣으면은 딱 아까 얘기한 대로 콧물 내 피 농도랑 똑같은 식염수가 되지만 그거는 정확한 그 농도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맹물로 하면은 우선 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코가 더 부어오르고 자극이 돼요. 맹물이 들어가면. 우리 코와 점막은 정말로 내 콧물, 눈물 그 짠 농도가 딱 맞아야지 편하지, 맹물 들어가면 더 부어오릅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맹물로 하시면 안 된다. 또 수돗물을 그냥 쓰는 것도 좋지 않은 게 그 염소가 있거든요. 그게 자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끓여서 염소를 어느 정도 날려서 식혀 쓰거나 아니면 정수기나 이런 생수를 쓰시는 게 좋다. 식염수 이렇게 막 무거운 거 사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비싸고 무겁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런 그 소금포 수많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아무거나 사서 그냥 아무 통 하나 사서 요것도 상품화가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사서 그냥 쓰시는 게 가장 좋고, 주사기는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에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얘는 말랑말랑해서 압력을 살살 줄 수 있는데 주사기는 이걸 하다 보면 이렇게 퍽퍽 들어가기 때문에 귀에 물 들어가고 더 압력 조절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통을 쓰시는 게 더 수많은 논문에서도 이게 더 추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3가지 방법을 우리가 들었고, 또 그 중에 한 방법은 저희가 또 시연까지 봤는데, 집에서 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 환경을 좀 어떻게 조성해야 돼요, 그러면?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습도인데, 습도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습기 이런 것들이 무조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학적 근거로 호흡기 질환이나 코 비염이 있을 때 가습기가 도움된다라는 사실 증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을 좀 많이 마셔서 내 몸에 탈수되지 않게끔 하는 게 더 건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가습기를 너무 과도하게 틀면은 집에 곰팡이도 자라고, 그 다음에 진먼지 진드기가 엄청 많이 자랄 수가 있어요. 진먼지 진드기가 이런 여러 가지 알레르기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데, 곤충 같은 거죠. 물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얘는 피부에서 공중에 있는 습기를 흡수해서 자기의 그 물을 머금고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습도가 높을수록 하고 따뜻할수록 이 진먼지기는 번식을 너무 많이 해서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기는 그냥 습도는 한 40에서 60도 정도, 50% 전후가 제일 적당하고, 굳이 막 가습기를 많이 틀어놓고 비염 천식이 있다고 할 필요는 없다. 건조하고 막 피딱지 생기고 코딱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염증이 심할 때 그런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비염이 있어서 자꾸 코딱지 있으면은 코에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아까 그런 걸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처가 있고 코딱지 자꾸 박히면은 아까 항생 연고. 그렇지만 이제 비염이 아주 오래됐거나 아니면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코 점막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점막의 기능이 아주 약화되기 때문에 그 촉촉한 액체가 안 나오는 그런 점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실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 뭐 약국이나 아니면은 이런 인터넷에도 코에 바르는 보습제가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에 바르는 보습제를 발라도 되고, 가장 저는 집에서 간단한 거는 그냥 바셀린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바셀린 있죠? 바셀린을 해서 코에다가 그냥 아침 저녁 발라주시면은 훨씬 더 촉촉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바셀린. 이상한 그 색깔. 맞습니다. 바닐라색이라 해야 되나? 근데 그게 노란색일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연고나 이런 수많은 연고들 있죠, 보습제. 거기에 기반 자체가 바셀린이에요. 그래서 바셀린에다가 항생제나 여러 가지 딴 걸 첨가한 거기 때문에 바셀린이 우리 몸에 가장 안전한 그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영상에도 뭐 바셀린 하나로 뭐 피부 보습금 이런 거 이거 나오잖아요. 그만큼 바셀린이 해도 없지만 보습 효과가 좋아서 코에 이제 발라도 되는데, 바셀린이 그 36도, 37도 되면 녹아서 흘러요. 그래서 코에 바르면 이제 안쪽에서 흘러서 빨리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에 그 바르는 보습제로 개발된 것들은 사실은 바셀린과 구조나 성분은 거의 똑같은데 약간의 구조만 좀 더 얘 체인을 길게 만들어서 36도에서 녹지 흐르지 않게끔 만든 것들이 그 보습제라고 보시면 돼요. 기반은 바셀린이다,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공청소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써야 돼요? 네.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그 진먼지 진드기, 뭐 곰팡이, 네. 집안에 창문 열거나 꽃가루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집에 쌓이잖아요. 개고양이 털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환경에서 없애주면은 증상을 좀 좋게 해줄 수가 있는데, 진공청소기를 이제 그런 것들을 집에 빨아내면은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나머지 공기는 또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럴 때 안에 이제 수많은 먼지들과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집안에 다 퍼뜨리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청소기 있잖아요. 그 종이 필터 쓰던 시대에. 지금도 상업용 있죠. 상업용. 우리 호텔이나 우리 상가 이런 데 쓰는 거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요즘 그런 거 아니고 이따만한 통, 동그란 거, 거기는 이런 천이나 종이로 되어 있는 거 아직도 써요. 그럼 그 안에 큰 먼지들은 거기에 모이고 작은 입자들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거를 매일매일 갈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안에 고여있던 진먼지, 곰팡이 가루들이 더 퍼뜨리기 때문에 청소하고 나서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청소할 때도 이게 뒤에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깍 차야지 이제 그 통에 버리는데 청소했을 때는 바로바로 버리는 게 일단은 당연한 거네요. 당연한 거죠. 우리 집에서 쓰는 최근 나오는 거는 그래서 그 나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끝에 헤파 필터라는 걸 달아요. 그래서 좋은 뭐 우리 청소기들 비쌀수록 좋은 헤파 필터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더 좋은 헤파 필터를 쓸수록 이제 더 비싼 청소기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이슨 이런 거 비싼 청소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상급의 그런 헤파 필터를 쓰기 때문에 다이슨 헤파 필터 좋아요? 좋죠. 그래서 하고 나면은 비싸죠. 하고 나면 이제 굉장히 깨끗한 공기. 그래서 많은 사람 그쪽 사람들 얘기로는 이게 공기청정기 역할까지 할 수 있다. 하고 나면 빼서 깨끗하게 해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웬만한 청소기들도 좋은 헤파들도 다 달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쓰시고 그 안에 먼지 고여있으면 꽉 찰 때까지 막 바로바로 버리시는 게 또 밖으로 나오는 걸 그나마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수님 영상 딴 거 보니까 진먼지 진드기 55도 이상에서 죽는다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죽여요 얘네들? 네. 그래서 이제 진먼지 진드기는 우선은 따뜻하고 습기가 높은 데서 이제 잘 자라는데 먹이가 뭐냐면은 동물의 비듬이에요. 피부, 각질. 그러니까 여기에 뭐 파고들어서 한다 그건 아닌데 이제 우리도 계속 피부를 벗기고 살고 있거든요. 떨어뜨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고 천 같은 데 얘네들이 잘 살아요. 한 0.3mm 돼요. 침대 커버 같은 데 한번 그렇죠. 들어. 침대 침대 커버, 카페트, 뭐 천소파를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드글드글 사는 애들을 이제 죽여야 되는데 친구를 빠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친구 세트를 한 두세 개 정도 사놓고 걔네들을 이제 드럼 세트에 놓고 60도에 놓고 빠시면 되는데 이게 비누를 넣고 빠시면 이게 살림을 저처럼 많이 해본 사람 아내한테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는 사람들 알겠지만 이게 친구류를 비누 넣고 빨면은 이거 거품 안 낼 때까지 4번, 5번 헹구다 보면은 빨래 하기 진짜 싫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비누를 넣는다는 건 사실 인간의 눈으로 그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균이나 이런 것들은 물로만 빨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균에 우리 청바지를 정말 몇 달 된 청바지를 물로 빠나 비누 넣고 빠나 사실 균의 양은 똑같다고 봐요 나중에. 단지 얼룩이나 이런 것들 색깔이 깨끗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그냥 60도에 한 번 빨고 한 번 헹구고 비누 없이 한 번 뜨거운 물에 빨고 60도에 한 번 헹구고 끝. 그러면은 진먼지가 대부분 없어지거든요. 그걸 자주자주 하시라. 그리고 때 묻었을 때 가끔 이제 그 세탁비 넣고 빠시면 된다. 그래야지 좀 쉽게 자주 이제 몇 주마다 한 번씩 친구를 관리할 수. 이건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침구류에 드글드하던 매트레스 안에 이제 막 누적되잖아요. 그렇죠. 가루 그 안에 스프레이 안에 공간이 그러면 그 안에 움직일 때만 그 안에 수년 동안 이제 누적됐던 가루들이 막 날라오르는 거니까 이제 그걸 커버를 씌우면은 더 들어가지도 않고 그 안에 있는 것도 씌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트레스 커버가 따로 있어요. 알레르기 전용.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싼 것들은 몇백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현미경으로 보면은 섬유 하나하나가 진먼지가 0.3m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걔네들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돼 있어갖고 정말로 진먼지기도 똥을 싸거든요. 똥 하나 초과하지 못하게끔 정말 직물이 완벽한 그런 천이 있어요. 이게 몇백만 원짜리인데 그런 것들을 살 필요 전혀 없고 그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타이백 재질이 있어요. 우리 반도체 공장 먼지 많이 나는 공장 하얀 천 덮고 이런 것들 타이백 섬유거든요. 비닐 같은 건데 공기가 통하면서 물과 이런 먼지들은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듀퐁 타이백 매트레스 커버 찾으면은 그냥 저기 수많은 중소기업에서 그 제작 갖고 만들어요. 그래서 매트레스 360도 지퍼형으로 다 쌀 수 있는 거 한 5만 원 정도만 사거든요. 그래서 그 마켓 사시면은 애기들 키우는 엄마들 거기 애기 알레르기도 예방할 수 있지만 오줌 싸도 매트리스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오래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진드기가 많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집에 있는 이불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개의 커버라든가 침대의 커버나 이런 것들은 주기는 어느 정도?
우선 진먼지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모든 것에 다 있습니다. 있겠죠.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냐가 문제인 거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없는 환자는 이걸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만, 있는 분들은 이걸 하는 게 좋다. 어느 정도의 보통은 3, 4주에 한 번씩은 빠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주 한 번씩은 꼭 빨아주시고, 베개 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손보다 베개는 메모리폼, 손보다 메모리폼 쓰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폼도 그 위에 이제 하다 보면 땀도 차고 막 거기에 하면 진먼지도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베개 커버를 3개 정도 깔라고 해요. 3개 정도. 그래야지 이제 훨씬 더 땀 흡수도 잘 되고 메모리폼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3개 정도 쓰고 그거를 뭐 3주, 4주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빨아주는 거죠. 침구류랑 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60도에 한 번 빨고 한 번 헹구고 비누 없이.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베개 커버를 3개 쓰라는 게 베개 하나의 커버를 3개 씌우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예요. 아니면 한 개씩? 아니요. 3개를 커버를 씌우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훨씬 더 이제 여러 가지 제 비듬도 그렇고 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메모리폼 베개를 깨끗하고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럼 여기서 베개 얘기해 주셔서 하나 여쭤보면 많은 시청자 공감하실 텐데 베개를 쓰다 보면 뭐 이게 보통 한 뭐 몇 개월마다 바꾸지 않잖아요. 그럼요. 뭐 최소 1년 몇 년 쓰신 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다 보면 침도 흘리고 뭐 하다 보면 베개 커버가 있어도 안에 이제 나중에 열어서 빨 때 보면 베개가 누런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 전문 분야가 좀 넘어가서. 그것도 아니라서. 네. 그렇군요. 저도 그냥 쓰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이미 색깔이 누래졌다는 거는 거기 그렇죠. 균이 있을 확률은 그 균도 꽤 있죠. 근데 이제 균 번식이 가장 그런 여러 가지 균 번식과 이런 것들이 최악이 이제 메밀베개 이런 것들. 생물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균 번식이 굉장히 많아서 메밀베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쓰지 않는 게 좋고 이제 손보다는 메모리폼이 훨씬 균 번식도 적고 그런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도 덜 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언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아까 전에 물 온도를 60도 정도로 하셨나요? 빨 때. 요즘에 근데 이제 세탁기 말고도 건조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세탁기 온도는 그냥 해놓고 건조기가 되게 뜨겁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해도 되는 건지. 뭐 그렇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게 진먼지니까 아까 0.3mm라고 돼 있잖아요. 실제로 배양해 보면 눈에 보여요. 0.1mm보다 거기 3분의 1이니까 볼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번식을 더 못하게 얘네들이 결국 시체가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빠스라지고 으깨죽어서 가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코어나 기관지에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키려면은 우리 일반적 미세먼지 PM10, PM2.5처럼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는 작아져야지 그게 공중에 떠올라서 저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아니라 얘가 죽어서 그 가루가 된 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죽은 시체와 가루들을 씻겨 없애야지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55도에 죽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60도에 빨고 한 번 더 헹구라는 거는 그때 거기에 죽은 애들 시체와 가루를 씻겨내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가습기 얘기해 주셨잖아요. 가습기랑 비슷하게 생긴 공기청정기인데 공기청정기 가습기는 비염 환자에게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도 분명히 이제 여러 연구 결과에서는 뭐 강아지 털,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이제 그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거나 환절기 때 도움이 일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가성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의학적 효과를 볼 수 있을 때 결국 비싸니까 이만큼 효과다 그럼 그걸 굳이 왜 해라고 하는 게 전체 학술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구 결과는 다 하나씩 조금씩 하면 다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 할 때 매트리스 커버도 하고 그다음에 빨기도 하고 공기청정기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헤파 필터 있는 청소구도 자주 하고 했을 때는 임상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종합 세트로 저희가 보통은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가습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가습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진먼지나 곰팡이 증식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은 가습기를 청소를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위험한 거죠.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습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물 많이 마시는 게 더 좋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담배나 술이 비염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뭐 담배는 최악이죠. 연초 담배는 최악이고 그나마 전담이나 뭐 액상 담배는 그나마 연초보다는 좀 난데 그것도 역시 다 자극이 될 수 있고. 술은요?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술이 뭐 코로 마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술을 먹으면 모든 염증은 일시적으로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혈관이 확장되니까 일시적으로 코 막히면 더 심해지거나 이럴 수는 있죠. 그래서 그날 당일 밤에는 코골이가 더 심하고 비염증이 더 악화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뭐 장기적으로 그게 더 나쁜 거는 아니고 일시적인 그런 악화는 될 수 있다고 보시면 그 됩니다. 밖에 그럼 비염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나 혹시 운동은
비염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특별하게 뭐 어떤 운동이 비용이 된다라는 건 죄송하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운동 자체는 이제 면역을 개선해주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분명히 비염이나 염증 자체도 이 스트레스에 더 나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비염 전식도 굉장히 시험 전날 더 나빠지고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 관리, 면역 관리 이런 것들이 네. 다 모든 염증 질환에 도움이 네.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는 당연히 운동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네. 이 운동이 비염에 무조건 좋다 이런 거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